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일 해설의 정영일입니다. 자, 일단은 시험지 받으면 예년과 다르게 1선택, 2선택 쓰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갈 텐데요. 간단한 총평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총평 보시고요. 어떻게 학습해 나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자, 문제 총 20문제고 문제풀이 할 텐데요.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여러분이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있죠. 그죠? 또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 선생님 빨리 넘어가시네요. 아, 이건 쉬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그게 틀렸다 그러면 기본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문제 1번부터 갑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쉬운 거죠. 그죠? 그리고 자료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하나는 산소고 하나는 CO2입니다. 자, 초창기에 가장 많았던 기체들이 있었고 그 중에 CO2가 있었죠. 자, 얘 CO2입니다. CO2는 초창기에 많았어요. 그런데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줄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기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초창기에는 거의 없었으나 나중에 늘어나서 두 번째로 많은 기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두 번째로 많은 기체, 산소. 그렇죠? 몇 프로? 21%. 그럼 현재 지금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질소입니다. 78%. 기억하시죠? 자, 기억 봅니다. A의 감소량은 감소한 양이에요. 감소량은 기억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많았다. 기억 시기 여기고요. 디귿 시기 여기입니다. 어디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그렇죠? 기억 시기에 많습니다. 선생님 왜요? 눈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10과 1 사이에서 이만큼 주는 거 하고요. 여기는 뭐예요? 0.01 전후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많아요? 기억 시기에 많아요. 주의할 점. 그래서 기억, 많은 설명. 자, 니은 시기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까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출현한 시기는 약 38억 년 전이고 나중에 광합성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얘네가 산소 만들어내죠. 그 산소가 나중에 대기 중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축적됩니다. 그때를 표현한 시기니까 이것보다 이전에 생명체는 탄생했다고요. 됐죠? 참고로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 나중에 오존층 만들어지고 결국 육상생물 등장하는데 육상생물의 등장 시기는 4억 2천만 년 전. 암기하셔야 됩니다. 니은 옳지 않고요. 자, 디귿 B는 현재 대기 중에 분압이 가장 높은 게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 질소. 정답. 그래서 1번의 기억. 자, 2번 봅니다. 아마도 2번의 기억 보기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고 그리고 야,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 갈게요. 진한, 마이산, 여기는 중생대, 퇴저감이 주로 분포합니다. 중생대 퇴저감 육성층이죠. 그렇죠? 암석은 주로 여감이고요. 암반의 표면에 풍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폰이 보이시죠? 타폰이 발달합니다. 자, 북한산 인수봉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성암 중에 심성암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화강암이죠. 자, 여기는 압력의 감소 과정에서 판상절리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신생대 때 만들어진 화성암 중에 화산암이 있고 누군가요? 현무암이죠. 용암의 냉각 수축 과정에서 주상절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기억. 가이타포니는 북쪽 사면하고 남쪽 사면 중에 어디 많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야, 사진 보니까 여기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찾아봐야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지금 타폰이라고 하는 게 풍화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4단원 내용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풍화는 남쪽과 북쪽 중에 어디에서 많이 발생했을까? 그렇죠? 그러면 남쪽과 북쪽의 풍화는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한 걸까? 결국 남쪽과 북쪽의 환경적인 차이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환경이 풍화를 잘 일으키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봐야 됩니다. 됐죠? 자, 남쪽의 특징 뭔가요? 남쪽.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북쪽이라고 할게요. 자, 북쪽 같은 경우에는 그늘 져 있는 시기가 많죠. 하루 중에도.
남쪽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햇빛이 쨍쨍할 수 있죠. 그렇죠? 밤에는 당연히 깜깜하겠죠. 그러면 태양에 의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여기겠죠. 일교차.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니까 결국 기계적인 풍화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암석에 갈라진 틈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얼 수도 있죠. 얼면서 물의 동결작용 결과 틈이 벌어지겠죠.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이쪽이에요. 되셨나요? 남쪽입니다. 참고로 타포니에 관련된 발생 원인은요, 이렇게 어떤 땅에 돌이 박혀 있을 때 결국 여기 돌이 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빈 공간 생기고 얘가 타포니죠. 타포니가 왜 나타날까요? 타포니는 일반적으로 물론 바닷가에도 있지만 지금 마이산의 경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갈라진 틈이 생기고 그 틈에 물이 들어간 다음에 물이 얼어버리면 부피가 커지면서 얘가 툭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종합해서 기억은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풍화작용의 내용을 가져와서 풀어야 돼요. 되셨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가의 암석은 다의 암석보다 나중에, 가는 다보다 먼저일 거고요. 나의 암석은 다의 암석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심성암, 나의 암석은 화산암보다 깊은 데서 만들어진 암석이죠. 정답 그래서 4번의 기억 디귿. 자, 결국에 2번에서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고민했을 거라는 거 생각이 되고요. 기억 보기 풀면서 이제는 이렇게도 공부해야 되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어떤 친구는 이 글을 어디 어떤 특정 교재에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개념을 조합하면 풀 수 있게끔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산쇄설물은, 화산쇄설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산 분출물 중에 고체 상태의 물질 화산쇄설물, 그러니까 화산재와 같은 화산쇄설물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이 고온의 가스와 함께 섞여서 빨리 흘러내리는 거, 빨리 이동하는 거. 이게 화산쇄설유, 화쇄류죠. 화산쇄설물과 고온의 가스가. 자, 거기 있는 기억에서 화산재라고 하는 화산쇄설물이 물과 함께 흐르는 건 우리는 산이류라 그래요. 화산이류. 둘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옳지 않고요. 자, 용암에 점성 묻고 있습니다. 일단 나를 보니까 용암이 엄청 잘 흘러갔죠. 그럼 얘는 끈적끈적한 성질이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점성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점성이 작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암이 끈적끈적한 점성이 큰 용암에 의한 화산 활동일수록 화산 분출물 중에 화산쇄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둘을 그렇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화산쇄설물이 더 많았겠는데, 점성이 더 컸겠는데 얘는 점성이 더 작아서 결국 멀리까지 흘러갔네.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았고요. 자, 타에서 결국 성층권까지 올라간 화산재 이런 얘들이 결국 태양빛을 가로막아버리면 지표의견 떨어지겠죠. 정답 그래서 2번의 니은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차분히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차분히만 풀 수 있으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북반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식과 월식의 원리를 알아보고 싶어서 한 실험이래요. 카메라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고요. 빔 프로젝터에서 빛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태양이네요. 태양. 여기 카메라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구겠죠. 지구. 그럼 얘는 달입니다. 됐죠? 이런 상황.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을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달 모형을 어떻게든 돌린답니다. 조금씩. 자, 그러면서 여기는 카메라로 찍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달을 봤더니 돌리긴 돌리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되니? 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리고 180도 부근, 이쪽 부근에서
이렇게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 순서대로 보인답니다. 참고로 얘는 뭘 본 거죠? 뭘 본 거죠? 달의 모형이 여기 있을 때 그냥 달의 모형,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찍은 거예요.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은 기억으로 돌릴까요? 니은으로 돌릴까요?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요, 당연히 여기 카메라 있죠? 이쪽이 위쪽, 이쪽이 아래쪽이 되게 설치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를 만약에 지구로 따지면 태양이 있고요. 지구입니다. 지구. 북반구에 있는 관측자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시나요? 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달은 공전하는 방향이 지구 자전 방향, 이 모습과 똑같아야죠. 예를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 태양 있고 지구 있고 달이 이렇게 돈다고요. 지구는 이렇게 자라고, 관측자는 여기서 이렇게 태양을 보고 있고 또는 달을 보고 있고, 이런 모습. 자, 이렇게 푼 다음에 일단은 니은 됐죠? 만약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래 거 가지고 풀면 돼요. 지금 아래 상황은 뭐냐면 다의 180도 부분이니까 이쪽에 있대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돌렸니 반대로 돌렸니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상황도 재현해 드릴게요. 자, 그림이 좀 작으니까 이렇게 태양이라고 생각되는 빔 프로젝트, 그리고 이렇게 있고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 근데 북반구라 그랬고, 일단은 카메라 당연히 이쪽이 위쪽이겠죠. 이쪽이 아래쪽이겠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맞나요? 만약 사람을 세운다면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왼손인데 오른손인데. 됐죠? 이때 저기 있는 달 모형이 어떻게 들어가야 달 모형의 왼쪽부터 가려질까요? 왼쪽부터.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저쪽에 달 모형 지나갈 걸 보고 있어. 이 아이입니다. 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 그림자가 이쪽에 생겼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달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식 월식 할 때요, 이런 걸 공부했어요. 자, 이렇게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둘레를 달이 공전해요. 그렇죠? 이때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 북반구의 관측자가 이쪽, 지구의 그림자 쪽을 바라볼 때 달이 공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라 이쪽부터 안 보여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들어가는 순간만 그려보면 이쪽이 안 보여요. 이쪽이. 그 상황입니다. 내가 어라 보고 있는데 왼손 오른손, 왼쪽 오른쪽일 때 달의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이 안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다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식 월식 할 때 공부했던 그 내용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 두 가지입니다. 북반구라는 정보를 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근데 본격적, 직접적인 거, 완벽한 풀이는 얘를 결국엔 이용하면 된다라는. 기억했고요. 도는 방향 니은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니은 봅니다. 달의 영도 부근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뭘까요? 영도 부근이면 지금 어디예요? 여기 있을 때. 어라, 내가 봤을 때 달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네. 뭔가요? 일식입니다. 일식. 니은 옳지 않고요. 디귿. 라가 뭐예요? 여기 판 보이시나요? 판을 돌린대요. 돌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가정하는 건 뭐죠?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달의 공전 궤도면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 황도와 백도는 약 5도 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하는 거 뭐예요? 매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 되셨죠? 자, 기억 설명하는 방법 다양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을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 구분해요. 자, 보다시피 오염원의 위치가 제한되어 있고 비교적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용이한, 그렇죠?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점 오염원. 반면에 오염원이 넓게 퍼져 있는 이런 애가 비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자, 가는 뭐예요? 비점. 가는 나보다 어렵죠. 추적 어렵습니다. 자, 하천의 BOD. BOD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러니까 어떤 물에 유기물이 들어오면 그 유기물 분해할 때 쓰이는 필요로 하는 산소의 값. 유기물이 많으면 BOD가 크죠. BOD가 크다? 유기물이 많다? 오염되었다. BOD가 줄었대요. 그러면 조금씩 개선된다는 얘기죠. 그죠? 정답 그래서 2번에 B 되셨고요. 자, 다음 여기 있는 6번 갑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어그램 이렇게 흐름표, 순서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는 그런 걸로 많이 봤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했네요. 기억하시죠? 수자원의 총량을 이렇게 나누고 하천 유출량,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 손실량, 징발산량, 그쵸? 그리고 홍수 때 평상시 나누고 다시 뭉친 다음에 갈랐던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쵸? 이걸 그냥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수자원의 총량을 이걸로 봤을 때 그 중에 강의되어 흘러가는 양, 이용 가능한 양 요만큼, 손실량 요만큼, 얘는 징발산량. 자, 얘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쭉 그냥 바다로 가서 못 쓰는 유실량 하고 실제 이용량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이 이용량은 하천수, 댐, 지하수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숫자 계산부터 760은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여기 들어갈 게 388. 다시 372는 얘로 쪼개지는 거니까 여기는 209. 이렇게 되네요. 볼게요. 총 이용량은 수자원 총량의 몇 프로일까요? 수자원 총량, 얘를 기준으로 총 이용량은 얘죠?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러면 57%될 수가 없죠. 그렇죠? 쌤, 57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마도 수자원 총량 중에 이용량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요걸 가지고 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무튼 기억 옳지 않습니다. 총 이용량이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용. 자, 니은 월별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량. 아, 선생님 이거 어떡하죠? 자료 그냥 보면 돼요.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량 월별로 주고 있죠. 그러면 여름철, 겨울철, 겨울철보다 여름철 됐죠?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댐 용수 이용량, 얘는 바다로의 유실량보다 적습니다. 정답 2번의 니은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문제치고는 쉽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일단은 먼저 기억 봅니다. 나는 조력발전이죠. 조력발전은 해안가에 제방을 쌓은 후, 그러니까 댐 또는 제방을 쌓은 후 조차에 의해서 높이차가 생길 때 그 높이차를 이용한 발전입니다. 제방 쌓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았고요. 가와 다의 에너지의 군원, 파도, 태양 에너지, 풍력, 바람, 태양 에너지 됐죠? 니 맞았습니다. 얘는 조력 에너지, 그렇죠? 자, 디귿 다는 날씨의 제약이 많이 따르고 바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하지만 조차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전량의 예측 가능한 건 그나마 얘라는 거죠. 얘는 가능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의 기억 니은.
생산 가능한 전력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얘가 아니라 얘. 나. 정답 4번이었고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8번. 이거는 상호작용 관련된 거.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구분했네요. 그죠?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주는 예. 구분했습니다. 풍랑의 발생. 풍랑 뭐예요? 먼 바다에 바람 불면 바닷물이 출렁거리죠. 그게 풍랑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바다에게. 됐죠? 기권이 수권에게. 기권이 수권에게. 기권이 수권에게. 자, 화산가스의 분출, 화산 뻥 터졌습니다. 그럼 결국 직권에서의 변화가 다른 거에 영향 준 거겠죠. 일단 출발은 뭐? 얘 직권. 니은? 출발 너 직권. 그럼 남아있는 얘가 생물권. 이렇게 적고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기억 봅니다. A는 생물권 맞았죠? 니은. 석탄의 형성 뭐죠? 석탄은 지질 시대를 살았던 생물들, 특히나 식물이 땅 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고체 상태의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죠? 결국 생물체를 이루고 있었던 애들이 돌된 거잖아요. 간단히는. 그럼 뭐예요? 이대로 따지면 생물권이 직권으로. 그러면 이렇게 와야죠. 디귿이 아니라. 됐죠? 자, 니은 옳지 않고요. 디귿 탄산염의 침전. 탄산염 물질. 침전. 침전이 뭐죠? 화학적으로 이온들이 만나서 고체가 되어 가라앉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탄산염 이온들이 뭐 탄산수소 이온 또는 탄산 이온 이런 이온들이 바닷물 속에 있던 칼슘 이온하고 만나가지고 탄산 칼슘 되어 가라앉는 겁니다. 그럼 수권에 있던 물질이 직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B의 탄소량 어떻게 돼요? B. 수권에 있었던 이온들이 그죠? 그 이온 안에 탄소가 결국 직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B의 탄소량 감소해야죠. 되셨죠? 정답 그래서 1번의 기억. 자, 다음 9번입니다. 9번 문제는요. 차분히만 생각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뭔가 자료가 복잡해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나이테 폭을 측정해서 나이테 지수를 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이테 지수가 클수록 기온이 높대요. 사실 나무의 나이테 폭이 크다는 얘기는 기온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무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 잘 자라니까. 그죠? 그런 건데 일단은 이것만 봐도 나이테 지수가 클수록 기온이 높대요. 크면 높대요. 그런 거고. 자, 가는 북반구 A, 그 다음에 남반구 B 지역의 기온의 편차. 기온의 편차. 편차입니다. 편차. 그리고 나는 A 지역. 나는 A 지역의 모습. 참고로 기억은 이쯤 시기 기억. 니은은 이쯤 시기 니은. 되셨죠? 니은. 기억 니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기억합니다. A의 기온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A 봅니다. A라고 하는 애가 쑥 여기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여기 A 올라가다가 여기 A 그쵸? 이때 A의 기온 묻고 있고요. A의 기온은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낮다. 이때가 낮나요? 낮죠. 어떻게 알아요?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기온 편차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 볼게요. 기억, 니은, 어라 나이테 지수가 큰데 작은데 기온 높네, 기온 낮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맞았습니다. 왜요? 요거 가지고 푼 거예요. 작아, 기온이 낮네. 크다, 기온이 높네. 기온 낮다, 기온 높다. 됐죠? 자, 니은 봅니다. 기온 편차의 최대값과 최소값. 기온 편차가 있을 때 이 값의 최소, 최대값. 일단 A는 최소 이쯤, 최대 이쯤. B는 요거 안쪽에서 움직이죠. 그죠? 맞죠? 그럼 당연히 A가 커야죠. 자료 회색 문제. 니은 옳지 않습니다. 되게 기억 시기의 나이테 지수와 니은 시기의 나이테 지수의 차.
그러니까 지금 요 차를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얘가 결국 뭐예요? 기온차랑 관련이 있죠. 기온차. 보세요. 비기ok시기, 비니은시기. 그렇죠?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무 나이테 지수 그 폭도 크지가 않겠죠. 됐죠? 정답 볼에서 5번의 기억 디귿. B가 A보다 작을 것이다. 디귿 맞았고요. 결국 9번 문제는 차분히 생각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이게 3점짜리인 이유는 새로운 내용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A의 기온, 기억, 니은, 뭐 낮다, 작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커서 그렇지 차분히만 하면 풀 수 있는. 되셨죠? 자, 이제 10번 갑니다. 10번 문제가 그쵸?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어려울 수 있는. 자, 일단은 자료 해석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입니다. 북반구죠. 그리고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A, B 지역에서의 기압과 풍향. 됐죠? 그리고 A, B 두 지역은 동일 경도상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동일 경도상에 있어야 된다고요. 뭐 A가 여기든, 뭐 A가 여기든, 뭐 A, B든, 뭐 B, A든 이런 식으로 동일 경도상에 이런 상황. 자, 이제 그리고 온대저기압이 통과함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온대저기압의 일반적인 모습은 저기압의 중심에서부터 대체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편서풍에서 이렇게 가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갑니다. 가요. 그렇죠? 이때 두 지역 A, B는 A가 여기, 뭐 B가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지나가는 경로상에서의 북쪽일 수도 있고, 둘 다 남쪽일 수도 있고,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어떻게 되었던 간에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디에 있던 온대저기압이 관측자의 위치에 가까운 이 과정에서 이 두 지역의 기압은 떨어져야 돼요. 왜요? 저기압이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대체로 기압이 낮아져야죠. 그죠? 그리고 저기압 중심이 날 벗어나면서부터는 점점 멀어지면서부터는 두 지역 기압값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두 지역 모두 어라, 우리 지역은 기압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왜? 저기압이 나한테 가까워지니까. 시간 지나 우리 지역은 모두 기압이 높아지고 있어. 왜? 저기압이 나한테 멀어지니까. 됐죠? 그래서 보다시피 기압의 변화 내려가다가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때쯤에 저기압의 중심이 관측자에 가까웠겠죠. A, B 지역 모두. 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있죠? 볼게요. 자, 온대저기압 중심이 관측자의 이렇게 어디? 관측자의 북쪽을 지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할게요. 됐죠? 자, 이런 상황은 온대저기압 접근함에 따라 처음에는 온난전선 앞에 있어서 바람 이렇게 봅니다. 무슨 풍? 남동풍. 처음에 이렇게. 그런데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온난전선이 날 통과했네요. 그럼 이 지역 바람 어떻게 돼요? 두 전선 사이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남서풍. 그쵸? 그리고 온난전선이 이제는 결국 온대저기압 지나가면서 한랭전선조차도 날 지나가 버리면 이 지역의 풍향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북서풍이에요. 북서풍. 그러니까 온대저기압 중심이 관측자의 북쪽을 지나가는 경우는 이 지역은 전선 두 개가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온난전선 통과 전에는 남동풍이었다가 온난전선 지나가면 풍향이 남서풍으로 바뀌어요. 됐죠? 한랭전선 지나면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풍향이 변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이렇게니까? 요거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대체로 남남 이런 게 많이 보이죠. 남남. 반면에
온대지역의 중심이 관측자의 남쪽을 지나가면 전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풍향은요. 저기야 너 거기 있구나. 내가 바람 그쪽으로 보내줄게. 바람 저렇게 간다고요. 저기압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시간 지나면 저기압이 이렇게 오면 따라 바람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자, 얘는 주로 북풍 계열 바람 느껴지시죠? 북풍 계열. 이 지역은 주로 북풍 계열. 그리고 도는 방향 보세요. 이렇게 변합니다. 요거 시계 반대 방향. 그럼 볼게요. 자, 온대 저기압의 중심이 가까운 이 시점을 기준으로 A라고 하는 곳은 A지역은 이렇게 갑니다. 남풍이었다가 남서풍이었다가 서풍인데 남서풍이었다가 북서풍 그리고 북풍에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남서풍이었다가 서풍이었다가 뭐 남서풍이었다가 북서풍 여기 있다고. 여기가 여기 너 A 됐죠? 남서풍 서풍 계열 북서풍 계열 이렇게 바뀐다고요. 됐죠? 그런 거고. B는 뭐예요? B는 요거 뭐지? 북동풍 그러니까 북동풍 계열이 많죠. 그리고 나서 남풍도 됐는데 아니 북풍이죠. 북동풍이었다가 북풍도 됐는데 보세요. 북동풍에서 북풍 계열 여기 있다고요. 도는 방향도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결국 여기가 B A, B.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봅니다. A는 여기 있죠? A는 니은 시기, 기억 시기. 니은 시기는 뭐예요? 니은 시기 12시 그러니까 되기 조금 전 요때 대체로 바람 불 때 남서풍 불 때 그렇죠? B 시기 이때쯤 북서풍 불 때 결국 뭐죠? 저기압이 이렇게 있고 전선 두 개 온난, 한랭, 동반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지금 A 시기는 남서풍이 부는 여기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억 시기는 니은 시기는 북서풍이 부는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됐죠? 지금 위치가 이런 꼴이라고요. 물론 실제로는 저기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관측자가 있는 이게 기억 상황인데 시간 지나 저기압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나중에 니은에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가 기억의 상황, 니은 상황. 어디가 찬 공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한랭 전선 뒤쪽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기억 A는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찬 공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요. 한랭 전선 뒤쪽에 있는 시기니까 니은이.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한랭 전선은 B는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죠? 전선은 이쪽에 있으니까. 됐죠? 자, 디귿 A는 B보다 저위도. A는 B보다 위도가 낮습니다. 저위도. 정답 3번의 기억 디귿. 자, 아마도 10번 문제도 변별을 하기 위해서 내셨던 문제일 것 같고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1번 볼게요. 11번은 빨리 풀 수 있겠죠. 일단 태양계 행성인데요. 익숙한 거 가. 이게 누군가요? 토성입니다. 토성. 그리고 토성에 오로라 관측되네. 여기도 토성도 강한 자기장이 있구나. 얘 누군가요? 극관 보이죠? 극관. 드라이아이스 얼음으로 되어 있는. 됐죠? 여기가 그럼 얘 화성이네. 됐고요. 자, 자전 주기는 누가 짧아요?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짧아요. 기억 말했습니다. 대기 중에 CO2의 함량 P. 여기는 CO2가 주성분이죠. 여기는 수소 헬륨. 그리고 메테인. 니은 옳지 않습니다. 자, 디귿 관측 파장.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광선 본 거예요, 그죠? 가시광선. 여기는 파장 짧은 자외선. 됐죠? 그러면 관측 파장은 여기가 짧아요. 정답 3번의 기억티그.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태풍의 이동 경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태풍의 중심 기압, 그리고 관측했을 때 각적의 풍향인데 기억인지 니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동풍. 관측자의 입장에서 동풍이 불었다가 남동풍이 불고 남남서, 남서 도는 방향 보이시죠? 이렇게 돌고 있죠? 시계 방향.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으면 위험 반원이고 이때 이 지역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합니다.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니은, 니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맞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세력은 언제 셀까요? 여기에서는 13일 30 요거하고 그 다음에 10일 21시 요거 중에 중심기압이 낮을 때 써야겠죠. 낮을 때. 그러니 이때가 더 강합니다. 니은 옳지 않고요. 자, 태풍의 중심과 A 사이에 거리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자, 태풍 지나갑니다. 요걸 좀 확대하자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어요. 됐죠? 자, 태풍의 중심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여기 있다고 할 때 이 시점의 풍향은 대체로 태풍 쪽으로 발에 불어 들어가야죠. 그쵸? 대체로 이렇게 불어 들어갑니다. 맞나요? 물론 직선으로 그리진 않죠. 약간 휘어서 이렇게 불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에요. 그죠? 정확히 언젠지는 예측이 어려우나 남동풍 바람, 남동풍 방향의 바람이 불 때 중심이 가장 가깝고요. 그 이유는 좀 멀어지겠죠. 그렇죠? 멀어집니다. 그러니 이때는 일단 태풍이 멀어진 시기, 그리고 더 멀어진 시기. 되나요? 이렇게 순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3일 6시가 13일 3시보다 멀겠죠. 얘가 얘보다 멀어요. 보시나요? 정답 그래서 거기 있는 거 3번의 기억티그. 자, 다음은 13번 문제. 13번 문제는요, 이제는 사실 여기에 관계식이 나옵니다. 보통 4가지가. 근데 그 관계식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이제는 있어야 돼요. 왜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숫자를 외워야 된다고 이제는. 그러면 빨리 풀려요. 물론 외우지 않고도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실전이죠. 진짜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외웠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B, 얘를 100으로 봤을 때 반사율 30, 얘 45, 그럼 얘 25. 이렇게 얘를 주지 않아도 얘를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29 나가네. 또 뭐가 나가죠? 104 나가죠. 그 중에 얘가 100, 그러니까 얘가 100, 얘가 4. 그렇죠? 양쪽으로 보냈는데 88, 66 더해서 100이 되게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셨죠?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일단은 식 세워볼게요. 태양이 보내준 B는 쪼개지죠. A, E, H 쪼개지죠. 3개로 쪼개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주공간 입장에서 준 B는 돌려받죠.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돌려받았죠. 자, 지표 입장에서 흡수하는 거 H 더하기 I는 요거 2개, 내보내는 거 F, G, D 이렇게 되겠죠. 대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E 더하기 F 더하기 G는 내보내는 거 C 더하기 I 이렇게 되겠죠. 요식 가지고 일단 기억할 수 있을까요?
B 더하기 I는 작다. A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이렇게 G 이렇게 G에서 할 수 있으신가요? 해보면 돼요. 일단 기본 전제 뭐예요? 전부 다 양수죠. 양수. 그런 상태에서 AD가 여기 살짝 보이는데요. A 더하기 D는 B 빼기 C겠네. B 빼기 C. 이렇게 B 빼기 C E 더하기 G. 됐죠? 그리고 봤더니 C가 여기 보이네. C 빼기 C인데? 빼기 C? 네, 넘기고 얘 전부 다 넘겨오면 되죠. B 플러스 I 하고 B. 자, I 더하고 우연찮게 또 같네요. 그죠? 더하고 그 다음에 E 빼고 F 빼고 G를 빼는 게 요거 쓴 거죠. 그 다음에 E 더하기 G입니다. 요거 그냥 다시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라 E 더하기 빼기 있네? 너 가면 되고 어라 G 더하기 빼기 있네? 너 가면 되고 그랬더니 요거는 요거에서 F를 뺀 값보다 작대요. 안 되죠. 뺐는데 그죠? 이쪽이 커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뭐라고요? 숫자 이제 외우자고요. 외울 수 있죠? 우리 영어 시험 보고 나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외우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집어넣으면 금방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니은 봅니다. 대기 중에 CO2량이 증가하면 자, 지표에서 나가던 지구 복사 에너지를 CO2가 일단 먹겠죠. 근데 CO2가 증가했으니까 더 많이 먹겠죠. 그리고 더 많이 또 돌려줍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I 값 증가합니다. 자, 지표에서 적외선 복사 에너지 방출량. 요것도 잘 읽어야죠. 지표에서 적외선 복사 에너지 방출량 뭐예요?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형태. 요거 복사. 얘도 복사. 그러니까 G 더하기 D를 묶고 있는 게 앞쪽 내용이고 자, 이제 그리고 흡수량. 얘는 방출량. 그리고 흡수량. 지표에서 흡수량. 흡수. 물론 H에도 적외선이 있긴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은 대부분은 뭐예요? 가시광선. 물론 H 중에 조금 있을 거예요. H 중에 조금은. H 중에 조금. 에다가 얘죠, 얘. I. 얘를 비교하래요. 비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식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써볼게요. G 더하기 D 더하기 F 29는 I 더하기 H 조금. 근데 H는 45예요. 45 중에 조금이라고요. 조금. 그리고 볼게요. 요 값하고요. 거의 얘잖아요. 얘에다 아주 조금 더한 거. 비교하면 얘가 당연히 커야죠. 그렇죠? 얘가 당연히 커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29를 더한 게 요거에다가 45를 더한 거랑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비교하는 건 얘하고 얘에다가 45가 아니라 조금이라고요. 조금.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다고. 되시나요? 방출이 더 많습니다. 정답에서 4번의 니은 디귿. 마찬가지 얘도 숫자를 외우면 깔끔하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답 4번. 자, 이제 다음 봅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요거 여러분들 판 구조론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판 구조론도 일단은 지도상에서 판의 경계가 대충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딱 줬을 때 여기는 거긴데 여기는 어떤 판의 경계가 있는데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금방 풀려요. 지금 여기는 태평양 쪽이죠. 그죠? 여기 북미, 남미 있겠죠? 되시나요? 참고로 이쪽에는 게 나즈카판이죠. 여기 코코스판입니다. 이때 해령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도 해령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해령이. 그리고 여기는 해구입니다. 해구.
라는 걸 알면 금방 풀이죠. 그죠? 자, 그게 아니면 풀이 방법은 이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천발 지진 표현하는 거고 얘는 중발 지진 표현합니다. 판의 경계 기준으로 이쪽 판으로 가면서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됐죠? 판의 경계가 나란하게 진원이 있고 점점 깊어지죠. 이건 어떤 설명이에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이렇게 지진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 해구. 판이 이렇게 섭입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판이 이쪽 방향, 대체로 이쪽 방향으로 가죠. 그럼 발산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 이렇게 가죠. 발산이 이렇게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발산, 요거 발산의 경계 이렇게 발산하고 있겠구나 라는 거고 발산형, 발산형 사이에 어긋났습니다. 얘 보호전형. 자,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C에서 인접한 두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남북 방향으로. 그래서 기억 옳지 않고요.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 이쪽은 밀도차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이 해령에서 만들어진 애가 이동할 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두 판의 밀도차가 크지 않겠죠. 맞나요? 물론 둘은 다른 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 A가 C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인접한 두 판의 나이차. 여기인데요. 이쪽 부분 그려보면 해령이 있고 이쪽에 또 해령이 있고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밀도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있는 암석, 지각의 나이는 만들어진 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이를 먹었겠죠. 예를 들면 여기를 뭐 빵살, 여기까지 오네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쪽 부분, 얘는 여기 있는 해령에서 만들어서 이동이 왔겠죠. 오, 빵살, 1살, 2살, 야, 니네는 조금 어린데 얘네보다 이렇게 된다고.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B, 여기는 둘은 나이 차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 있는 C는 뭐예요? C. 여기잖아요. 해령에서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해령 있으면 여기에서 만들어서 빵살, 1살, 2살이니까 얘는 둘은 비슷하겠죠,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되게 맞는 설명입니다. B가 C보다 큽니다. 정답 5번의 니은 디귿. 자, 이제 15번 볼게요. 자, 15번 같은 경우는 그냥 푸는 문제예요. 그냥 푸는 문제. 참고로 이런 것도 사실은 실전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전은 많은 대비를 하고 가야 되고요.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가급적, 물론 긴장되겠죠. 긴장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해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많은 연습을 한 친구들에게 가능한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시선 속도 변화 방법. 행성을 가지고 있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관측자에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이고 결국 도플러 효과죠. 그렇죠? 자, 아무튼 도플러 효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맞았네 하면 되는 거죠. 시선 속도의 변화. 그렇죠? 나한테서 멀어질 때 적색편이, 가까워질 때 적색편이. 멀은 속도가 빠를수록 적색편이 값이 크죠. 가까워진 속도가 빠를수록 청색편이 크죠. 이런 거니까.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 중력 렌즈. 결국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이거를 이용해서 발견한 행성의 수가 가장 많나요? 찾아봅시다. 세모. 몇 개 안 되죠? 니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 선생님 디귿 도대체 이게 뭐죠?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돼요. 볼까요?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의 평균값. 공전궤도 반지름. 보시나요? 얘 평균값. 비교합니다. 식현상, 시선속도. 식현상? 대충 다 이쪽 어딘가 있는데?
시선 대충 이쪽에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렇죠? 정답 1번의 기억. 자, 이제 16번 갑니다.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건 무엇을 묻는 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대기대순환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일단 대기대순환부터 연상해야 되고요. 그려볼게요. 지구, 적도, 30도, 60도, 30도, 60도입니다. 적도지방 공기가 온도가 높아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갈라질 거고, 극지방 공기가 차가워서 무거우니까 내려와서 갈라질 텐데, 지구 자전효과 때문에 가던 애가 내려온다고요? 땅바닥에서 갈라지고 만나서 올라간다 그랬죠? 다시 갈라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내려가서 갈라지고, 갈라졌던 애가 만나서 올라가고 갈라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때 이쪽은 북동무역풍, 동풍계열, 남동무역풍, 동풍계열 이렇게 되고요. 편서풍, 서풍계열, 편서풍, 서풍계열 이렇게 되고요. 극동풍, 동풍계열, 다시 동풍계열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적용합니다. 자, 일단 대체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0도, 그리고 대략 30도, 대략 30도, 대략 60도를 기준으로 바람도 대체로 대칭이죠. 실제로 지구상에서 열대 수렴대는 0도가 아니라 약간 북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대륙과 향의 분포가 남반구, 북반구 다르니까 그걸 표현하는 게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대칭이죠. 그럼 이제 여기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대 수렴대입니다. 열대 수렴대. 여기가 열대 수렴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뭔가요? 바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렇죠? 여기는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열대 고압대? 그럼 얘는 뭐예요? 한대 전선대. 한대 전선대. 만약 A를 찍으라고 한다면 이쯤? 그죠? B는 이쪽 어딘가? C는 이쯤? 이렇게 된 겁니다. A, B, C. 보겠습니다. 남북 방향의 온도차 A가 C보다 작다. A가 C보다 작을까요? A가 C보다 크겠죠. 왜요?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니까. 얘는 내려온 공기 그냥 갈라지는 거고.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여기서 커야죠. 니은 P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기류. P. 헤들리 순환. 상승기류 맞았네요. 니은 맞았고. 자, C에서 여기에 지금 하강기 때문에 고기압 생겼죠? 이 고기압은 뭐예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고緯도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이 공기의 흐름이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결국 여기서 뭉쳐진다고요. 축적됩니다. 축적돼요. 결국 그 효과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렇죠? 왜 내려온다고요?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결국 축적되어 내려온다고. 그죠? 이런 고기압을 온난 고기압. 대표적인 게 북태평양 고기압. 자, 거기는 디귿 설명. 지표면에 냉각이 의한 건 시베리아 고기압처럼 대륙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렇죠? 대비하셔야 돼요. 자, 거기 있는 지표면의 냉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 참고로 한랭 고기압. 되셨나요? 정답 2번의 니은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 성숙한 단면의 토양입니다. 그리고는 또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반함이 깨져서 모질물이 깨지면 표토에는 물질 내려와서 심토. 심토층은 점토광물과 산화철이 풍부한 층. 요거죠. 그러니 일단 거기에서 기억. 토양은 디귿, 니은, 기억이 아니라 디귿, 기억, 니은. 순으로 생성됩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니은 심토층의 생성 묻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토양이라고 하는 이 단원의 내용과 4단원의 풍화작용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토양이라고 할 때 공부했던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나 심토라든가 이런 층들은 풍화작용이 활발한 지역에서 잘 만들 수 있다고 배웠죠. 예를 들면 화학적인 풍화작용. 왜요? 또 풍화에서 배웁니다. 점토, 광물, 산화철, 화학적인 풍화작용 결과 만들어진 산물이라고도 배우죠. 그죠? 그러니 심토층과 관련된 거, 심토층이 잘 발달했을 환경은 화학적인 풍화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그럼 결국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일단 니은층의 생성 속도 B하고 A입니다. B하고 A입니다. 어딜까요? 일단은 기온이 이렇게 된 걸 보니 대체로 이쪽 어딘가가 적도 쪽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고위도 방향으로 갈 거고 고위도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겠죠? 기온이 낮아지겠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니까 이 위도대 부근은 여기 보니까 강수량이 많죠. 왜요? 여기는 열대 수렴대. 그래서 저기압이 뚜렷하게 있는. 그래서 상승기류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여기는 뭔가요? 이 위도대는 강수량 적습니다. 날씨가 맑다는 얘기죠. 왜요?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참고로 이쪽은 건조하겠습니다. 왜일까요? 비는 별로 안 오는데 증발량은 많으니 땅이 말라가겠죠. 그래서 이 위도대 사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막. 됐죠?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자, 보겠습니다. 니은 B하고 A. B하고 A. 이쪽은 열대 수렴대. 그러면 여기는 고온 다습. 여기 뭐예요? 여기는 일교차가 큰 사막이 분포한 곳이라고 연상한다면 결국 어디가 빠를까요? 당연히 B겠죠. 화학적인 풍화작용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일어나니까. 됐죠?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기온의 일교차. 자, 기온의 일교차는 당연히 사막에서 더 크겠죠. 그죠? 대체로 건조할수록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연상해도 되고 실제로 사막은 기온의 일교차 큽니다. 정답부에서 5번의 니은 디귿. 자, 이제 18번 볼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천체 관측 어려웠던 수준의 문제에 비해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 차근차근 한번 해볼 텐데 아마도 만약에 고민이 됐다면 니은 보기 정도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어느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남중하는 시각, 행성에 남중하는 시각이고요.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태양이 있고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하고요. 자,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행성이 내행성입니다. 그런데 내행성은요, 지구보다 더 빠르게 공전하니까 위치 관계를 따져보면 지구 입장에서 위치 관계가 이렇게 알아서 가는 꼴이에요. 도는 방향이. 됐죠? 자, 이때 얘를 기준으로 자, 위치 관계 내압, 외압일 때 이쪽 방향은 뭔가요? 내압에서 외압으로 가는 방향이고, 그죠? 서방이각입니다. 자, 여기 있을 때는 태양보다 먼저 떠서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지는 시기. 여기는 됐죠? 반면에 반대쪽, 이쪽은요. 이쪽은 태양보다 늦게 떠서 늦게 남중하고 늦게 지는 시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최대 이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은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이 매일 조금씩 느려지는 과정입니다. 느려지는. 반면에 이렇게 올 때는요. 최대 이각에서 최대 이각, 이 사이 이때는 조금씩 빨라지는.
그래서 결국에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는 시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A 보세요. A라고 하는 애는 점점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느려지죠. 그럼 얘는 내행성이에요. 내행성. 그리고 이렇게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 변화 주기 있잖아요. 그 변화 주기 자체가 사실은 회합 주기입니다. 이때 회합 주기 어떻게 되나요? 요게 한 번 반복되려면 1년을 넘어가겠죠. 그렇죠? 1년 넘어갑니다. 그런 얘는 회합 주기가 1년보다 긴 금성.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해서 A는 금성이고요. 자, 이제 B하고 C 볼게요. 자, B하고 C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둘 다 외행성인데요. 자, 마찬가지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리고 바깥쪽에 돌고 있는 외행성. 이때 외행성은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지구랑 똑같은 방향으로 공전하지만 지구가 더 빨리 가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뒤로 밀린다 그랬죠. 뒤로 밀려갑니다. 그러니 점점점 빨라지기만 해요. 빨라지기만 합니다. 보셨나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B하고 C는 외행성인데, 자, 외행성 하나 더 그려볼게요. 더 바깥쪽에 있는 애를 그려보면, 자, 지구와 그나마 좀 가까이 있는 외행성은 둘의 공전 속도 차가 더 멀리 있는 A랑 비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가고요, 얘가 나라고 했을 때, 지구와 가의 공전 속도 차는 지구와 나의 공전 속도 차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밀리는 게 조금씩만 밀립니다. 얘는 많이씩 밀리겠지만, 됐죠? 결국 회합축이 그래서 얘가 더 짧은 거잖아요. 지구에서 더 멀리 있는 외행성일수록 지구와의 공전 속도가 크니까 회합주기가 짧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됐죠? 회합주기 짧습니다. 그리고 뒤로 밀리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데 빨라진 정도가 얘는 툭툭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하고 C 중에 얘가 더 멀리 있는 외행성이에요. B보다는 C가 더 멀리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얘는 조금 아닌데. 또는 결국에 12시에 남중한 시점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 시점이 얘가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회합주기가 더 짧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회합주기가 더 짧습니다. 보시나요? 얘가 더 멀리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 공전주기가 가장 긴 애는 케플러 법칙에서 멀리 있는 애, 멀리 있는 애니까 C, 기억 맞았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봅니다. A의 적경 증가율 묻고 있고요. A는 지금 얘죠? 내행성. 그리고 적경 증가율을 묻고 있는데 그려볼게요. A의 적경 증가율. 일단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위치를 고정시켰을 때 내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요 기간이네요. 남중 시각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시기. 그렇죠? 자, 또한 보다시피 이렇게 늦어지다가, 아니 점점 빨라지다가 늦어지는 과정에는 그 시기.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이쯤 어딘가 있습니다. 이쯤 어딘가. 됐죠? 늦어지다가 빨라지는 그때쯤. 됐죠? 이게 6월의 상황. 6월의 상황. 그리고 이제 12월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대체로 12시 즈음에 남중하는 그 전후를 보이고 있죠. 태양도 대체로 12시 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그리면 태양, 지구 있고 도는 상황에서 대체로 이쪽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가 12월. 되죠? 외합 부근. 되셨나요? 자,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묻고 있는 건 그거네요.
적경의 증가율 묻고 있습니다. 일단 풀이 방법. 물론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풀이 방법. 일단 이렇게 해도 되죠. 지구에서 봤을 때 얘는 보이는 방향에 크게 변화가 없죠. 거의 시선 방향이니까 크게 변화가 없죠. 그래서 태양과의 이각차도 크게는 안 나타나죠. 물론 나타나지만 크게는 안 나타나죠. 뭐에 비해서? 이 상황에 비해서. 여기 있는 애는 거의 접선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태양을 기준으로 이각이 많이 변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태양과의 이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태. 여기는 태양과의 이각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생각보다 6월보다는 크게 변한 상태. 맞나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물론 태양도 매일 적경이 4분씩 증가합니다. 그럼 얘도 대체로 4분 정도씩 적경이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얘는 태양이 보이는 이 방향도 매일 태양의 적경이 4분씩 증가하는데 거기에 요랬던 애가 이렇게 가는 것도 더해야 돼요. 적경의 증가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결국 그만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가 적경이 더 크게 증가하는 상황. 태양 적경 증가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태양의 적경이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얘는 지금 태양과 이각차가 별로 없으니까 태양의 적경이 증가하는 정도씩 커진다라고 봐도 되는, 됐죠? 이런 거지만 이 상황은 뭐예요? 태양의 적경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얘도 적경이 거의 추가돼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변화가 더 큰.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게 니은인데, 일단 그래서 니은 적경 증가율은 이때가 더 커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풀 수가 있겠죠.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이 이렇게 돕니다. 지구도 여기서 돌고 있겠죠. 자, 지구가 여기 있대요. 자, 요거 이제 그냥 가정할게요. 만약에 오늘이 그러니까 두 위치 관계에서 적경의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냥 간단히 하려는 거고요. 만약 이쪽이 춘분점의 방향이라 적경이 0시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 행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적경 어떻게 가죠? 춘분점이 되기에는 요만큼이 모자라죠. 그죠? 이만큼 모자랍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간 후에 지구가 요만큼 왔대요. 근데 얘는 많이 가겠죠? 이렇게 갔습니다. 이때 적경은 춘분점의 방향은 이쪽 방향 똑같습니다. 평행하게. 근데 적경이 춘분점 가기에는 요만큼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요랬던 적경에서 요렇게 변합니다. 근데 그 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요. 둘의 값의 차가. 되셨나요? 참고로 여기가 24시고 24시가 되기에는 요만큼이 모자란 상황, 24시가 되기에는 이만큼이 모자란 상황. 되셨죠? 요 각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물론 여기 조금 더 크겠죠. 얘보다는. 근데 둘의 차가 크지가 않으니까 적경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참고로 적경은 지금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날보다 이날 금성의 적경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요거죠. 볼게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런데 지금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이날 이쪽 적경을 0시라고 할게요. 0시.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지구 여기 옵니다. 근데 금성은 요만큼 가죠. 이때 적경은 이쪽 방향이 0시고 적경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커진다고요.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쪼개봐도 돼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선을 그려서 실제 적경 어떻게 변하는지 봐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이게 더 빠르긴 하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아무튼 니은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그 다음 디귿 봅니다. 지구로부터 B까지의 거리. 일단 여기에서 12시 즈음에 남중하는 이 시기가 아마도 합 부근에 있는 시기일 거고요. 자, 결국에 태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궤도, 외행성의 공전 궤도인 상황에서 지금 여기 있을 때 지금 합 부근에 있는 시기가 이때라고요. 보이시죠? 근데 4월 언제요? 4월? 4월 말. 그러니까 지금 언제냐면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자, 이때는 어디 있을까요? 지구의 공전 방향, 외행성의 공전 방향. 하지만 위치 관계 뒤로 밀린다 그랬죠.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 요거 저는 이쯤 어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겠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어디선가? 이렇게. 그러니 지구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의 기억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내용은 19번입니다. 아마도 19번에서 실수를 많이 했을 거고 시간도 많이 허비를 했을 것 같아요. 지구과학에선 이렇게 꽈서 내는 문제 그렇게 많진 않은데 좀 글도 길고 마지막에 혼동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한다. 이거. 또한 실제 엘니뇨 공부할 때는 이것도 방향 잘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쪽이 지금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 그래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 서쪽 방향, 이쪽은 동쪽 방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편차 주고 있습니다. 편차. 되죠? 그러니 많은 자료를 여러 번 가공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혼동했을 거고 또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도 많이 혼동했겠죠. 게다가 19번이니까 빨리 풀고자 하는 마음에 많이 실수했을 거고 빨리 풀다 보니까 답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가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수온의 편차입니다. 서태평양, 동태평양 수온의 편차, 수온차. 수온의 차죠. 수온의 차. 서태평양의 수온 빼기 동태평양의 수온. 일단 동태평양의 수온이 일반적으로 낮죠. 그렇죠? 용승 때문에. 이쪽은 높죠. 그래서 이쪽 수온에서 이쪽 수온 빼면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상시보다 엘니뇨 때는 이쪽의 수온이 덜 떨어지니까 편차가 작아지고요. 라니냐 때는 이쪽의 수온이 더 떨어지니까 편차가 커지죠. 수온차가 커지죠. 커집니다. 그러니 이때가 라니냐에 해당하고 이때가 엘니뇨에 해당합니다. 일단이 첫 번째. 자, 그리고 이 지역 평상시 바람이 동풍결 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무역풍이 붑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는 뭔가요?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플러스니까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 그게 뭐죠?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 서풍. 서풍이 플러스니까 얘는 뭐예요? 바람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평소보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풍이 더 강해진 겁니다. 여기는 동풍이 더 약해진 거죠. 선생님, 서풍 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기는 편차기 때문에 여기는 동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진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 자, 아무튼 그 값을 봐도 이쪽 값이 마이너스로 절대값이 큰 걸 보니 이런 바람이 세잖아요. 동풍이 세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평상시 무역풍이 부는데 무역풍이 더 세진 거죠. 얘 라니냐의 상황. 그래서 거기는 거 일단 기억. 나는 A 맞았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봅니다. 니은. 자, 이 지역의 특징은 0이네요. 이때 이쪽은 동풍이 불었는데 동풍이 더 세진 상황. 동풍이 불었는데 동풍이 좀 더 약해진 상황.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공기가 뭐 뭉쳐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걸 상상해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지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지 않다라는. 자, 디귿.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의 해수면의 높이차. 단면을 그려보면 이쪽이 서태평양, 동태평양, 해수면의 평상시 요래요. 그렇죠? 바람 때문에 물이 간 겁니다. 이때 엘니뇨 때는 경사가 완만해지고 라니냐 때는 경사가 더 급해집니다. 됐죠? 묻고 있는 거는 해수면의 높이차. 높이차는 라니냐 때 더 크죠. 높이차가 라니냐 때 더 크죠. 엘니뇨 때는 높이차가
높이차가 작습니다. 폭이 작죠. 높이차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크다. 정답 3번의 기억디귿. 3번의 기억디귿. 자, 아무튼 어려울 수 있었던 거는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한다. 요거를 해석을 잘 못했으면 틀렸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 10시, 10시면 오전이죠. 오전. 오전에 달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달은 워낙에 지구에 가깝고 크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고 달은 춘분점에 위치하고 서방이각이 90도래요. 자, 1호부터 30일 후를 가정한 거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달은 황도면에서 원운동한다 라고 주고 있네요. 자, 일단은 상황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달. 일단 태양을 기준으로 동방 서방인데 서방 90도. 그러니 어디? 여기 있네요. 직각이 되는 위치.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적경이 영신 방향. 이쪽 방향은 적경이 지금 6시인 방향. 하진날인가요? 그렇죠. 하진날이죠. 자, 이 상황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흘러요. 얼마? 30일. 30일 흐른대요. 그러면 지구는 태양 둘레를 공전하겠죠. 몇 도 정도? 얘가 공전합니다. 몇 도? 30도. 30도를 공전해요. 그렇죠? 30도 공전. 자, 달은요. 달은 지구 둘레 돕니다. 돌아요. 돌겠죠. 그런데 만약 달이 이쪽 방향에 왔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춘분점 방향에 왔다고 한다면 요거 27.3일 지난 후고 만약에 달이 이가 90도가 된 이 시점까지 따라간다면 요거는 29.5일이 지난 후죠. 그쵸?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갔죠. 30일이니까. 그러니까 위치 관계가 태양, 지구, 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달. 됐죠? 이런 관계에서 문제를 풀이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냥 간단히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을 적경 6시인 방향으로 보고 참고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도 풀어보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좀 이따가는 더 쉬운 방법을 풀 겁니다. 지구 입장에서 이쪽이 적경 6시인 방향이고 이쪽이 지금 0신 방향인데 달은 어디? 이쯤 어딘가 있어요. 이 각도는 정확히 나중에 구해야 될 거고 태양은 어디? 이쪽에 있다고요. 태양은 이쪽 어딘가 있다고요. 태양 30일 후 달은 이쪽 어딘가. 물론 이 각도는 직각이 안 됩니다. 안 될 거예요. 자, 사실 이 각도도 구할 수 있고 이 각도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각도 얼마? 30도. 이 각도는 나중에 구해야죠. 그죠? 또한 이 각도를 알면 이 둘의 적경차도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얘의 적경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한번 해볼게요. 기본에 충실해서 보세요. 일단은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30일 후 달에 적경 묻고 있죠. 30일 후. 이때 달에 적경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그리고 적경의 변화 주기는 얼마? 27.3일. 항성월. 됐죠? 주기. 그럼 볼게요. 30일 후의 적경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달의 적경은 0시입니다. 0시에서 증가했겠죠. 그런데 27.3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0시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를 더 지나면 돼요? 30일이니까 2.7일이 더 지난 이때의 적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달의 적경. 얼마일까요?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27.31을 주기로 24시라고 하는 값이 변해 갑니다. 그죠? 24시 요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2.7일이면 얼마? 그러니까 요 값은 달의 적경이 하루 동안에 얼마 증가하는지 여기에다가 이 날짜를 곱해주면 되죠. 곱해보면은 거의 비슷하네요. 2.4 정도 나오겠죠?
2.4. 근데 그 2.4 정확히 구하면 대략 얼마냐면 구해봤습니다. 얼마냐면 2.37이네요. 2.37C. 2.37C면은 2시 30분보다 어때요? 2.37C는 얘보다 작아요. 작죠? 그쵸? 왜요? 한 시를 분으로 바꾸면 60분입니다. 60분. 0.5C는 얼마예요? 30분이죠. 그죠? 요거는 30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달의 적경은 2시 30분보다 작다고. 됐죠? 그래서 기억했습니다. 기억. 요거 옳지 않다. 2시 30분보다 달의 적경이 작다라는 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억. 그러니까 뭐 복잡한 그림 필요 없이 요것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니은 갑니다. 달의 저기는 태양의 저기 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니은 저기. 자, 30일 후입니다. 자, 이날 태양은 적경이 얼마인가요? 적경 6시입니다. 적경. 어떻게 알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둘레 달이 공전하는데 여기 왔던 이 시점에서 적경 0시였대요. 적경의 증가 방향 기억나시죠? 90도니까 6시. 태양의 적경 6시. 그러니까 이날, 30일 후 말고 이날. 자, 그리고 달은 얼마? 달은 이날 적경이 0시. 요게 이날 태양, 이날 달입니다. 자, 30일 후는 어떻게 되나요? 이해했죠? 달. 2시 30분이 조금 안 되는 그 값을 가는 거고요. 태양은요. 태양은 매일 적경이 증가합니다. 4분씩. 기억하시죠? 4분씩.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태양은 24시. 이 값이 365일 정도가 주기를 갖고 표현해 갑니다. 그럼 하루에는 구하면 되죠. 그죠? 24시는 60 곱하면 분이 되고 365예요. 됐죠? 그죠? 그래서 요 값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4분 정도 나와요. 4분 정도. 그럼 30일 후면은 6시에서 증가합니다. 몇 분? 30 곱하기 4. 4, 32. 120분. 120분은 몇 시간? 요거 2시간. 2시간. 그럼 적경 얼마? 8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한 달에 이렇게 2시간 증가해서 8시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 선생님 총평에서 말씀드렸죠. 머릿속에서 모든 개념이 순식간에 떠올라야 된다고, 이제는. 그죠? 자주 봐야 그게 한 상황인데. 볼게요. 적도좌표계에다 황도 그려본 적 있죠? 춘, 하, 추, 동, 춘. 적경 0, 6, 12, 18, 24이자 0인 상황에서 황도의 모습.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적경이 8시인 상황은 태양이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적경이 2시 30분인 상황은 대충 이쯤 어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둘 다 황도면상에 있을 테니 태양은 여기, 달은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저기 값이 더 큰가요? 태양이 더 커요. 저기 값이 더 크죠? 더 크죠? 그렇죠? 보셨나요? 자, 이런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값은 태양이 더 큽니다. 그러니 달의 저기는 태양보다 작다. 니은 맞았죠? 자, 마지막 디귿.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많은 걸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디귿 갑니다, 디귿. 자, 디귿의 경우, 디귿. 달의 서방이각. 일단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의 위치 관계랑 관련된 거잖아요. 태양과의 위치 관계. 그렇죠?
이때 위치 관계랑 관련되는 거는 결국에는 위상 변화와 관련되는 거고, 위상 변화의 주기 상망월입니다. 29.5일. 29.5일. 태양 있고요. 지구 있고요. 지구들의 달이 공전합니다. 물론 지구도 공전, 달도 공전하지만 위치 관계의 변화는 그냥 태양 쪽에 있던 애가 다시 태양 쪽에 왔네? 이런 거잖아요. 이 각이 90도였던 애가 다시 이 각이 90도가 되었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위상 변화와 관련된 주기고, 얘가 지금 뭐라고요? 상망월 29.5일. 그럼 볼게요. 30일 후입니다. 30일 후. 처음 상황 요거예요.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요. 지구들의 달이 공전하는데 처음 상황은 얼마? 이 각이 90도인 상황. 직각인 상황. 됐죠? 자, 30일 후는요. 위상 변화니까 얘는 그냥 고정시킬게요. 그러니까. 자, 30일 후라고 한다는 얘기는 29.5일이 지난 다음에 얼마? 0.5일 더 지난 상황이죠. 그죠? 요거 지나면 제자리예요. 이 자리 그대로. 근데 요만큼이 초과되니까 0.5일만큼 얘가 가겠죠. 그게 몇 도인지 모르겠으나. 그쵸? 요거만 구하면 돼요. 어떻게? 360도의 이 각이 변화하는 주기가 29.5일 이 걸리니 여기에 0.5일 지나면 요거는 하루 동안에, 그죠? 여기다 0.5일 곱하면 얼마 나오죠? 대략 30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해도 되지만 계산을 해 봤더니 약 6.1도. 됐죠? 뭐 간단히 30 잡고 30 잡으면 요거 3, 그럼 요거 얼마죠? 하나 없애고 12, 12의 반이면 한 6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정확히 보면 요겁니다. 6.1도. 결국 6.1도를 이만큼 간다고요. 요게 6.1도. 대략. 그럼 요건 몇 도? 83.9도 정도. 그렇죠? 그럼 이 각이 85도보다 작죠. 그렇죠? 85도 작습니다. 그러니 디귿 맞았네요. 정답 4번의 니은 디귿.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부 다 풀어봤고요.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복습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원에 있던 내용을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연습까지. 참고로 선생님이 곧 제작할 파이널 강좌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같이 또 체크해 볼 테니까 그 강좌를 오시고 여기에서 모의평가 해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뵐게요.